년 출제가 돼요. 자, 그럼 거기 소영씨 법정지상권의 요건 한번 불러봐요. 4가지 요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건을 한번 불러보라.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에 건물이 존재. 그걸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동일 소유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저당권 실행 경우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 올해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고요. 그러면 366조 요건 뭐예요? 밑에다 써요. 그게 저당권이야. 저당권. 그러면 자, 법정지상권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저당권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면서 자, 그러면 대규시가 따박따박 그럼 이제 한번 해봐요. 제366조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대규시 한번 설명해봐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토지에 있을 때 건물이 같이 있어야 돼. 그렇죠. 토지에 건물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1단계 요건은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존재. 그런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라는 거. 그럼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2번.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그래서 미등기 있다. 자, 3번. 법정지상권이 성립 후 건물이 증개축되거나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바꿔요. 4번.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 건물이 증개축되거나 아닌데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저당 실천하여 이제 요거는 지문이 있으니까 공동저당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다. 그렇죠. 맨날 나대지 없다. 그렇죠. 나대지 없다. 공동저당 그러면 이제 달려가요. 끝까지 읽지 말고 그냥 없다 이름 정도만 두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자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제366조의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동일 소유자 판단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 소유자면 된다. 이 소리야. 그건 맞죠? 자, 그래서 5번, 5번은 맞고요. 네. 자, 6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경로함을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제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후에 건물의 양수인에게 이의 양도 등기 절차에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의 순차 대의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소유하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렇죠. 길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되게 길어. 그러니까 길고 그러면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뭐예요? 그냥 넘어가. 나중에 문제를 풀어요. 만약 사례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풀어야 돼. 왜냐면 시간이 무진장져가지고. 너무 길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몇 문제예요? 민법이 몇 문제예요? 40문제. 그럼 40문제 중에 몇 문제는 공짜로 줘요? 10개? 26개는 공짜로 줘. 근데 왜 26개를 못 맞춰요? 까먹었어. 아니야. 왜냐하면 봐봐요. 자,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그러면 어려운 걸 빼고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심취돼 있으니까 그래. 그냥 아는 것만 풀어. 아는 것만 풀어도 몇 개예요? 26개야. 26개.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26개는 줘. 모의고사하고 달라요. 실제 시험은 26개는 공짜로 준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근데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봐봐요.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왔는데 한 5분에서 10분 잡아보면 쉬운 거 10개를 못 풀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못 푸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26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한 통과해, 통과. 모르면 통과, 모르면 통과. 선생님 전부 통과. 안 그래. 26개는 맞출 수 있다니까. 26개는. 아는 것만 맞춰, 아는 것만. 아는 것만 맞춰도 26. 그러니까 전 과목당 뭐예요? 아는 거는 뭐예요? 26개씩은 다 줘요. 근데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푸냐 못 푸느냐. 이게 뭐예요? 한국 사람은 절대 뭐예요? 못 넘어가. 직성이 버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뒤에 그런 문제를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습관을 들이라는 게 모의고사 문제라는 겁니다. 무조건 넣으면 가요. 모르면, 진짜 모르면 지금 통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답안 마킹할 때 실수할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 답이 밀렸을 수 있거든. 그걸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연습하라는 거야. 연습하는 거. 자, 그럼 뭐 우리 개인적이지만 저기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국민은행 앞에 뭐가 있어요? LG 패션인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가 바로 우리 수강생이야, 사장님이야. 자, 민법 모의고사 몇 점? 7.5 나온 사람이야. 7.5. 다 물어봐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 와서 뭐 7.5 맞았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민법 선생님이 이야기했구나. 근데 그러니까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합격을 했어요. 7.5인데도.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우리 요맘때 뭐예요? 그냥 갔어. 그냥 밀고 넘어갔다고. 그냥 뭐예요? 쭉 1, 2차 같이 해서 최종 합격한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예요? 그 합격하고 나서 뭐예요? 요거 따로 왔었어요. 우리 독서실에. 전기기사. 따라왔다가 뭐예요? 포기하고 뭐예요? 가서했어. 전기기사하고 또 다르거든. 공부하는 패턴이. 전기기사 얼마나 어려운데. 제일 어려워요. 전기기사 우리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합격한 사람 우리 학원에서 2년 했어요. 2년 했어요. 맨날 뭐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요즘은 돈이 많으니까 어때요? 연락이 왔어. 경매물건 좀 잡아달라고. 경매물건. 근데 전기기사는 뭐 따고 나니까 뭐예요? 자격증만 맡겨놓고 뭐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니까 더 무섭대. 전기 맞으니까 무섭대요. 그래서 뭐예요? 업종 전환하려고 지금 경매 쪽으로 뛰어든다고 뭐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법정시험권은 길으니까 그냥 일단 놔두고 통과. 자신이 없으면 통과. 자, 그러면 7번 한번 보죠. 7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것에 신의 측에 반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시험권을 치르겠는데 건물을 철거해달라.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정시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론이 생겨요? 여기 읽어봐요. 뭐가 들어갈까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자, 여기 땡땡중 뭐가 들어갈까요? 맨날 건물 철거되다가 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공사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요. 그래서 나온 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정지상권을 만약에 없다면 뭐예요? 대한민국은 무슨 중? 공사 중. 공사 중. 자, 그럼 8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대지의 점거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불판. 9. 법정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상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24번은 뭐였거든?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4번.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틀린 건. 자, 25번 그러면 25번은 그러면 요거 올해 출제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무슨 청구권이죠?
일괄 경매 청구권.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일괄 경매 제일 청구권. 어려운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러면 저당권은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야. 일괄 경매 청구권. 자, 봐봐요. 그러면 자, 누구 토지? A 토지. A 토지죠. 그러면 A 토지에다가 B가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설정.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건물을 뭐예요? A가 졌다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봐서는 뭐예요? 불이익이 갈 수 있죠. 왜? 토지 가격이 경매가 들어가면 어때? 토지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싸잡아는 무슨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권. 여기서 자꾸 법정지상권하고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헷갈리는 게 있어. 동일소유자 판단이 헷갈려. 그러면 우리 법정지상권은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소유자면 돼요. 근데 일괄 경매는 언제? 저당권 실행 당시에 동일소유자면 되는 거야. 실행 당시만 동일소유자면 돼요. 자, 그걸 생각해서 꼭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즘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자, 현실 세계에 갖다 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사람, 여자.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네. 자, 찢어졌어요. 이거 그러면 애를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 왜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 안 들어가서. 네. 왜 안 데려가려고 그래? 아, 재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혼하는데 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괄 경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저 25번 그러면 희서 씨가 한번 딱 읽어봐요. 틀린 것은. 1번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 실력이 많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왜 많이 붙었어요? 봐봐, 옛날에 읽어보려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야, 자신감. 그걸로 판단하는 거라고. 저요? 네, 맞아요.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는 거야, 자신감. 자, 딱딱 보면 읽어보라고 그러면 뭐예요? 딱딱딱딱 잘라서 읽는다고, 자기가. 자, 1번, 2번은요. 저당권 설정자가 우와 이러면 안 되죠. 네, 건축하여. 은행이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요. 3번은. 은행으로부터 영위권을 저당권 설정자가 은행인가요? 아니죠. 채무자죠. 채무자.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은행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읽어봐요. 다시. 채무자로부터 그럼 그렇게 해도 읽어도 되고. 자, 채무자로부터 영위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물건을 은행 채무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저당권 실행 당시에 동일 소유자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3번은 결론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 은행은 그러면 은행은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자, 건물이 토지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경락 대금을 받아갈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토지 이렇게 되죠. 자, 4번, 5번. 은행은 일괄 경매를 청구할 권리만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 토지만 할 수도 있어. 토지하고 건물하고 싸잡아 할 수도 있고요. 토지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6번. 토지만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충분히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야, 일괄 경매 청구권은 인정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건물 철거 방지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올해 일괄 경매는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6번 이제 건저당이네. 건저당.
자, 건저당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건저당 그러면 아까 뭐예요? 오전에 칠판에도 적어봤는데 건저당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떠올라야 돼. 자, 건저당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건저당권, 저당권.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자, 차이점 뭐예요? 계속적. 자, 건저당은 네자, 저당권은 세자. 차이죠. 자, 건이라는 것은 뿌리건자예요. 뿌리건자. 뿌리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계속적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이라고 써요. 계속적. 자, 계속적 의미. 계속적 의미 그럼 뭐가 생각나요? 건저당 그러면 계속. 뭐가 의미가 생각나요? 계속. 또 까먹었다. 계속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걸 읽어봐요. 해지. 해지. 해제가 아니라 해지. 자, 그러면 해제는 무슨 계약이?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 그러면 건합은 뭐예요? 금액이 특정돼서 안 됐어? 안 됐죠. 불특정 채권자. 불특정 채권. 자, 그러면 여기는 맨날 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그렇죠. 아마 여기 건이라는 것은 봐봐요. 자,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봐봐요.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스톱. 그래요. 스톱하는 거야. 그렇죠. 스톱. 요게 스톱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요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순서. 완화. 그렇죠. 완화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저당은 그러면 자, 부정성의 완화야. 그러면 건저당은 어때? 스톱을 해야 돼. 그러면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게 머릿속에 다 왁구가 짜여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 건저당은 그러면 일반 건저당 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읽어봐요. 되죠. 이게 불이 뚝 떨어져. 그러면 특정 채권으로 돌변한다. 자, 요거는 뭘로 바뀔까요? 채권액으로 바뀌어. 채권액. 요거는 부정성의 뭐예요? 강화. 그러면 요거는 경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경매 X 그러면 실행이잖아.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는 실행 비용이 포함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요거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최고에는 뭘 포함하고 있죠?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올해 출제해서 안 되는 게. 그러면 채권은 건저당은 뭐가 필요해? 특정이 필요해. 불을 떼줘야 돼. 특별한 양이 없다면 읽어봐요. 해지하게 되면 떨어져. 그때 보통 저당으로 해서 경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저당 건자는 언제 특정되죠? 건저당 건자. 그러면 경매 신청시. 나머지는 경락, 대금, 안납시라는 거야. 경매 신청시.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자꾸 여기 질문이 들어와요. 경매엑스라니까 자꾸 질문이 돼.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 건저당은 뭐가 필요해? 이걸 떼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지하게 되면 이게 떨어져. 그때 보통 저당으로 돌변해요. 그럼 그때 뭐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경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생겨요. 근데 건저당 건자는 그러면 언제? 경매 신청 시. 나머지 건 하나. 경락대금 완납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은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죠. 그럼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그럼 채무자는 나쁜 놈이죠. 그러면 다 갚아야 돼. 근데 우리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죠. 그러면 언제 갚아야 돼?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변제하고 말소 신청하면 되고. 올해 그게 이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26번 이제 마지막 문제죠. 틀린 것은, 그러면 요거는, 자, 대규 씨가 딱 읽어봐요. 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권 최고액이란 그러면 채권 최고액에서 최고 동그라미. 그러면 최고. 담보 목적물로서 계속 읽어볼래요?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지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서 한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면 책임의 한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 책임의 한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많이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우리끼리도 다 아는데 오타가 나왔더라도 자, 그러면 2번
채권의 최고액에는 피담보 채권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이자 본다. 동그라미. 그럼 110, 요거야, 요거. 110. 요거 읽어봐요. 요거 최고하고 이자. 여자. 자, 그러면 3번은 희서 씨가 읽어볼까? 채권액이 확정되면 확정됐어, 안 됐어? 확정되면 됐어. 그러면 확정되면 이게 떨어졌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확정되면, 그러면 읽어봐요, 계속. 그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고요. 4번. 4번 질문. 계속. 충분히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액 또는 증속기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그래,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건저당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확정되기 전이잖아. 읽어봐요. 계속적 계약이잖아. 계속적 계약. 계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넘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뭐가 될까요? 계약 인수가 돼. 자, 채권자가 바뀌면 계약 양도가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확정 후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채무 인수가 돼요.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면 채권 양도가 돼. 그러니까 우리 건저당은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냐 후냐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봐요. 4번 희서 씨가.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액 또는 존속기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그걸 합의를 할 수 있잖아. 합의. 왜냐하면 계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5번. 5번은 저기 소영 씨가 읽어봐요. 그럼. 피담보 채권의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다. 자, 피담보 채권의 양도 없는 피담보 채권의 양도는 양도 없는 건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가 돼.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 분리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등기법 배운 사람은 양도하게 되면 몇 조 위반 사이야?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2차 과목에서 등기가 쉬워요? 지적이 쉬워요? 등기가 더 쉬워. 왜 그럴까요? 지적은 정확하게 안 넘겨지만 암기 다 틀려버리거든. 그러니까 2차 과목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이제 수업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이라면 2차는 지금 10점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조여되는지, 그거 암기가 되느냐,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기 다 했다 해서 며칠 안 하면 또 나와봐요. 그거 시발성이 있는 과목이거든, 2차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그래서 2차는 지금 수업 시간에 꾸준히 들어놓고 강박만 세워. 내가 오늘 날 잡아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되겠다. 외우면 점수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요. 안 나오면 또 이틀만 있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님이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카드를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카드를 어디 놔두는지 모르겠대요. 뭔가 집에 가면 있을 거야. 어디 찾아봐. 근데 이미 끝났어요. 왜? 분실 신고를 이미 해놨으니까. 나오더라도 재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야. 깜빡깜빡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엔 집에 있어봐야 뭐예요? 차요. 집에 있어봐야 오만 봐요. 자, 그 술병 난 거야. 오늘 보니까. 술병 난 거야. 술병. 그러니까 집에 있어봐야 수업 먹을까. 오늘 일찍 가서 또 술 먹을 거야. 또 술 먹을 거야. 또. 그러니까 술병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특별한 일이 없잖아.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만 드시는 거야. 술만. 자, 그러면 이제, 자, 5번, 6번 한번 읽어볼래? 희서 씨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자 동그라미. 읽어봐요.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없다. 그렇죠. 이전할 여지가 없다. 전이니까. 확정되기 전이니까. 양도, 양수인은 물건행위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지가 없다. 자, 7번은 소영 씨가. 채권 최고의 길은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 저는 7번이. 고시 공부할 때. 그래서 어제 외우기 쉬웠더라고. 그러면 여기 코로나는 어디에서 발생했어? 우한. 그래서 우한. 이렇게 해서 우한. 그렇죠. 자, 우한. 자,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에게서 우한이라고 좀 외우라고. 우한. 그렇죠. 나중에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자, 그러면 18번. 자, 대규 씨가 읽어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인정받기 전에는 채무의 원인이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은 뭐예요? 계약을 양도하고 계약 인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합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채무 원인의 법정 변경에 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읽어봐요.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8번 읽었나요? 네. 9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확정 후에요? 확정 전이에요? 확정 후. 그러면 여기 떨어졌잖아. 특정 채권 돼서. 그러면 채권 최고를 초과하더라도 안들은 무담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시겠죠? 그러니까 건저당은 조심할 게 전이냐 후냐를 잘 따져봐야 돼. 전후를. 자, 그러면 9번. 10번. 10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그러면 계약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약정 동그라미. 약정으로 근저당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이냐 후냐를 자꾸 따져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11번.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 원인으로 근저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말소가 두 개 나오죠. 세 번째 줄 말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말소 청구, 말소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성격이 달라. 요번에 뭐 작년에 등기법에서도 출제됐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요거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그래서 머리를 착 돌리라고. 봐봐요. 자, 간단하게 쓸 필요 없이요. A가 B한테 1억 2천에 대해서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요 사람 읽어봐요. 저 까먹었다. 건저당, 건저당, 설정. 그러면 건저당 설정 위에 D가 뒤로 넘겼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말소가 된 거야. 그러면 요 사람은 뭐라는 거야? 요 사람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계약 당사자니까. 그러면 요 사람도 물권자라서 할 수 있죠. 근데 요때 A가 말소 신청은 채청이 되고요. 얘때 어쩔 때는 물청이 돼요. 그러니까 말소가 들어가서 딱 채청이 하나가 있어. 뭐 채권적 청권. 나머지는 전부 물청이거든.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 찾아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말소는 어디 첫 번째 말소는 여기 A가 뒤로 남겨서 누가 말소 신청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말소는 얘가 말소 신청을 한 거죠. 얘가 한 거죠. 그럼 채청 물청이야. 그럼 두 번째 말소는 얘가 한 거거든. 그럼 계약 당사자로 말소 신청한 거죠. 여태는 채청이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채청, 물청 이게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말소가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채청이 하나가 있는데 딱 요거야. 전 소유자가 말소는 여태는 채청, 현재 소유자는 물청. 그러면 요 사람, 요 말소 등기할 때 요 사람은 의무자, 요 사람은 권리자, 요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읽어볼래요? 건저당 설정자, 요 사람은 제3취득자, 제3취득자. 그러면 다른 말로 요 사람은 전 소유자, 요 사람은 현재 소유자. 현재, 요거는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죠. 그래서 채청, 얘가 말소하면 물청이 되는 거야. 요거 조심해야 돼요. 말소가 들어가서 다시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A가 B한테 넘겼잖아. 그렇죠? 자, 건저당을 설정한 후에 A가 D로 넘긴 거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말소 신청을 하는 거잖아. 그럼 말소 신청의 상대방은 얘죠.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권리자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니까 이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등기 권리자, 얘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하는 거야? 얘가 얘한테 하는 거야? 얘가 얘한테 하든지, 얘가 얘한테 하는지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15회 때 얘가 얘한테 말소 신청을 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거야. 그러면 다시 요거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희서 씨가 다시 읽어봐요. 11번.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그 주어는 현재의 소유자야. 현재의 소유자. 주어가. 그러면 얘잖아. 얘. 현재의 소유자. 말성은 채청, 물청. 물청. 그러면 거기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언의로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말소는 물청. 그러면 건저당 설정자인 줄 쳐놔봐요. 그러면 얘가 읽어봐. 얘가 뭐야? 건저당 설정자. 그러면 종전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말소 신청 채청 물청. 채청.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채청. 아니지. 응? 요구했으니까. 오늘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이게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이거는 물권자 청구권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이렇게 해서 12번. 자, 서영 씨가 한번 읽어봐요.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급. 자, 채권 최고액 줄쳐놔봐요. 그럼 채권 최고액 한자로 번지마. 한자요? 한 글씨로 번지마. 한자. 돈. 두 자로 번지마. 머니. 머니죠. 그래서 저번에 그러고 있었어. 가장 소중한 머니. 어머니. 그래서 알았죠?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머니야. 어머니가 되는 거야. 어머니. 자, 그래서 머니가 되고요. 그럼 돈은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소송의 씨앗을 잘라놓게 해서. 그럼 필요적 사항과 관련돼서 돈과 관련돼서는 하나만 빼고는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채권, 최고액.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근데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이야. 그거 하나만 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필요적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임차권의 돈.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전세권에서 돈. 전세권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전당권의 돈. 빌린 돈. 채권액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간은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라? 당사자. 그럼 두 자로 원치면 합의, 특약, 약정. 그렇죠.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임의적 기록사항을 고르라는 거야. 그러면 기간을 찾으라. 기간이 없으면 특약, 약정, 합의. 이걸 찾으라는 거야. 합의. 아주 쉬운 문제야. 자기가 생각만 하면.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그럼 필요적이야, 임의적이야? 임의적이죠. 그럼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기록하면 제3제, 계기는 힘. 어쩌냐?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자, 그래서 의미가 주저한 거예요. 이거 읽어봐요. 짜장. 그러면 희철 씨 짜장이 무슨 소리야? 된장. 짜장면, 그렇죠. 짜장. 이 짜장이라는 것은 우리말이에요. 순위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레알이 무슨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자, 레알은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짜장스럽게 그러면 진짜로 이런 소리야. 진짜로. 진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레알이라고 쓰지 말고 뭐야? 짜장. 순 우리말이거든. 그러면 짜장은 뭐예요? 스페인어로 뭐예요? 바로 레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페인 중에서 뭐예요? 돈덴보이죠. 돈덴보이가 무슨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어디로 가나요?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그게. 자, 그래서 멕시코에서 우리 한인들이 애잔한 노래를 부른 거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멕시코로 많이 갔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어딘가. 그래서 나온 게 돈덴보이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짜장면 그러면 뭐예요? 진짜 면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짜장면집, 우리 마포에서 맛없는 짜장면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로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 맛없어. 근데 살아있어요. 맛없어요. 근데 우리 구매해서 맛있는 데가 있죠. 873. 그렇죠. 발음이 또 78선이네. 맞네요. 87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8선이네. 칼국수집 가던데. 78선이죠. 예.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처음에 와서 맛 괜찮더라고, 가보니까. 자, 진짜로 그러면 레알이라는 뜻이. 레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2번에 건전한 설정에서 채권 제거에 한자로 원지만. 돈이죠, 돈. 그러면 돈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맞고요. 자, 13번. 그러면, 자, 소영 씨가 읽어봐요.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실패액을 초과합니다. 초과 동그라미잖아요, 초과. 그러면 채무자야, 채권자야? 채무자. 채무자는 그러면 채무자는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그러면 채권액 전액으로 변제. 전액으로인데, 그렇죠. 이걸 변제하고 건전함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책임은 있죠. 채무는 없죠. 그러면 채권 제거를 초과하면 언제? 채권 제거가 한도 내에서 변제하고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나오느냐, 물상보증인이 나오느냐, 그걸 우리가 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13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14번은 그러면 신서 씨가 이제 마무리 해봐요. 마무리.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아까 건전당은 근을 떼줘야 되잖아. 건전한 언제?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뭐예요? 이게 밥그릇이야. 밥그릇. 대접. 뭘 대접이에요. 그러면 억질러 줬어요. 억질러 물은 다시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건전하게서 뭐예요? 건전한 경매를 신청해서 불이 뚝 떨어졌잖아. 확정이 됐죠. 그러면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그러면 취하된 경우도 채무 확정의 효과는 읽어봐요.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억지로 찜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 정도 수준 정도에서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여기 봐봐요. 몇 개예요? 26개? 14개. 물건법은 14문제거든. 그러면 충분히 한두 개 틀리지. 자기가 요걸, 그러니까 자기가 꼼꼼히 하느냐, 안 꼼꼼히 하기나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까먹지 않도록 매일 1시간을, 여기에서 넘겨서 이렇게 막 넘겨서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연습만 해놓으면 돼요. 하여튼, 지난번에는 물건법, 이제 민총. 그 다음에 요번엔 물건법. 계약법은 안 해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1차 과목은 본인이 해. 자,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봐야 돼. 해줄 만큼은 다 해줬어요. 자기가 머리에 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뭐예요? 자, 2차 과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다음 주 일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 5일인가? 아닌데. 요번 주 일요일이. 이번 주 일요일이요? 1일이었고 다음 주는 8일입니다. 8일인가요? 8일날은 거기